할머니께서는 의외로 특별한 시술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 역시 재차 여쭤보았지만 할머니께서는 기껏해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몇 가지로 팩을 만들어 썼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제게는 그 말씀이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피부는 주름이나 늘어진 부위 없이 보기에도 건강한 윤기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이 요즘 레이저 시술이나 각종 주사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만큼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고민이 큰 분들이 많은데 한미자 할머니의 사례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특별한 기계 없이 집에서 간단히 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니 도무지 상상조차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업계에서 알려주지 않은 숨은 비밀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수백만 원씩 드는 시술을 대체할 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분명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 환자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놀라운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사용법과 과학적 원리를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으신다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길이 열리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할머니가 직접 알려주신 핵심 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을 줄 알았는데 막상 말씀을 꺼내시자 저는 놀라움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평생 한 번도 병원 시술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저 집에서 요거트를 발랐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다양한 시술과 고가의 화장품을 접해온 저는 냉장고, 속 요거트 하나로 이런 효과를 얻으셨다는 이야기를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인지 다음 사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한미자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 오랜 의학적 상식에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오며 축적한 지식조차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질 정도였지요. 할머니께서는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얼굴 전체가 심하게 건조하고 거칠어서 마치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듯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 주변의 주름이 깊어 아침에 베개 자국이 얼굴에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을 만큼 탄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절망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마음에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손자들이 찾아올 때마저 할머니 왜 이렇게 늙었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정도였다고 하니 할머니 스스로도 속상함을 감출 수 없으셨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지난 3개월간 큰 변화를 직접 체험해내셨습니다. 한눈에도 달라진 피부 상태를 보며 저는 그 방법이 지금껏 저희가 알고 있던 피부 관리의 상식을 뒤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이어질 본론에서는 할머니께서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소개된 요거트 활용법을 따라하게 된 것이 제 삶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실천해보니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예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아침에 거울을 보았을 때 제 얼굴선이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10년 전 모습이 떠오를 정도였지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 바로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70대 후반인 피부에서도 세포가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콜라겐 밀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수분 함유량을 측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같은 연령대에서 20% 안팎에 머무는 것이 보통인데도 40%를 훌쩍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략 50대 초반 여성의 평균 수치에 해당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변화가 특정 개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방법을 시도한 다른 어르신들도 한 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이마 주름이 옅어진다거나 목주름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당뇨로 인해 원래 피부가 극도로 건조했던 분께서도 이 방법 덕분에 피부 상태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놀랄만한 개선 사례가 이어지자 저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강력한 효과가 예상되니 혹시나 과장이나 광고성 정보는 아닐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환자와 어르신들의 경험담이 뒷받침해준 덕분에 저는 곧 이어지는 해결책을 두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고가 화장품의 핵심 성분은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유래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그대로 알리면 소비자들이 굳이 큰 비용을 들여 제품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테니 제조사들은 성분을 조금씩 섞고 포장하여 첨단 기술처럼 내세우곤 합니다. 저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환자분들께 권했던 고가 제품 상당수가 우리 주변 재료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특히 요거트에 함유된 젖산은 마치 낡은 벽지를 떼어내듯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천연 필링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화학적 필링을 떠올리기 쉽지만 젖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어 안전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젖산을 꾸준히 도포할 경우 콜라겐 생성이 최대 35%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구르트 속 유산균과 단백질 성분은 노화로 인해 약해지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분명 이러한 관리법이 효과적인 해법 중 하나로 보이지만 과연 모든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요거트를 활용하면 자연스러운 보습과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지만 단순히 요거트만 바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붉게 올라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80대 후반의 어르신께서 과한 양을 너무 자주 바르시다가 피부 염증으로 병원을 찾으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요거트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합니다. 할머니께서 사용하신 비법은 단순히 요거트를 바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하지만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해 놀라운 효과를 거두신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요거트만 발라보셨으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는데 이 재료를 함께 적용하면서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조합이 필요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배경과 문제 상황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분들께서는 평소에 요거트가 피부에 좋다고 들어서 팩을 만들어 보시곤 합니다. 그러나 예상만큼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지 못해 실망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은 요거트만으론 어느 순간 그 효과가 정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미자 할머니께서도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꿀을 조금 섞어 바른 뒤부터 마치 마술 같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의 항산화 성분과 천연 보습 인자가 요거트의 젖산과 만나면 굉장히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진이나 주변인들은 이런 꿀요거트 조합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혹은 과신하여 잘못된 재료 선별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꿀과 순수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야만 충분한 보습력과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가공된 제품을 섣불리 쓰면 각종 첨가물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꿀과 요거트를 고르고 어떤 방식으로 팩을 해야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수분과 탄력을 함께 잡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한미자 할머니가 전수하셨다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꾸준한 반복이 기본이지만 추가적인 조합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먼저 레몬즙이 대표적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기미나 잡티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트 3숟가락에 신선한 레몬즙 1숟가락만 넣고 섞으시면 되는데, 다만 이 방법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외출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셔야 부작용 없이 피부 미백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한 어르신께서는 한 달간 레몬과 요거트를 함께 활용하신 뒤 유난히 짙었던 볼 부위 기미가 확연히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초반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거울로 봐도 색이 훨씬 연해진 것을 확인해 매우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선한 오이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피부에 즉각적인 보습감을 부여하고 비타민C와 실리카 성분이 탄력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이 반개를 껍질째 갈아 억지로 곱게 만들지 말고 알갱이가 살짝 남도록 갈아 요거트와 섞어 바르시면 됩니다. 오이 껍질에는 중요한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제거하지 않는 편이 나으며 가벼운 스크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60대 후반의 한 분께서는 손자가 얼굴이 한층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피부 개선을 체감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재료로도 주름과 잡티 고민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니 꾸준히 시도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응용법도 있으니 다음 단계에서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최근 한 분께서 주변으로부터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는 칭찬을 들으시고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보는 일이 꺼려졌지만 이제는 매일 거울을 마주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가 느려지는데 20대에는 약 28일이 걸리던 재생 기간이 60대 이후로는 40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주름과 기미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어서 소개해드릴 해결책이 왜 효과적인지 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요거트에 함유된 젖산과 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는 피부 재생을 더디게 만드는 여러 요인을 부드럽게 개선해줍니다. 마치 느리게 돌아가던 시계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해주듯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젖산이 진피층을 자극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형성을 돕는다고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꿀 또한 필수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부드러운 각질 제거와 보습 효과를 자연스럽게 일으킵니다. 이로써 표면의 건조함이나 주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구조 자체까지 한층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값비싸고 자극적인 시술 없이도 집에서 손쉽게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경험을 살펴보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피부가 개선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67세 김영자 할머니께서는 요거트 팩을 시작하신 뒤 20년 만에 화장을 옅게 해도 얼굴이 맑아 보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74세 박철수 할아버지께서도 주변 지인들이 어디서 시술을 받으셨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피부톤이 밝아졌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험담을 듣다 보면 간단한 방법으로도 피부와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체감한 효과를 통해
요거트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얻기 위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거트팩만으로도 충분히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툼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극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보습 크림은 약 60% 정도의 수분 차단 효과를 내지만 바세린은 이보다 훨씬 높은 차단율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74세 김영철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피부 수분도를 20%에서 45%까지 끌어올리셨습니다. 전에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요거트팩과 바세린을 병행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피부가 부드럽고 당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순서와 적절한 양입니다. 먼저 요거트팩을 하고 다 씻어낸 다음에 평소 사용하시던 수분 크림을 바른 뒤 바세린은 쌀 한 톨 정도의 소량만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바르는 것은 오히려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금씩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듯 간단한 재료와 단계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피부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다음에서 그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바세린과 같은 기초 보습 제품들은 소량만 발라줘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무심코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82세 박명자 어르신은 처음에 바세린을 과하게 바르셨다가 피부가 뒤집어진 경험을 하셨습니다. 얼굴 관리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목과 손 등 다른 부위에서 실제 나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에는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듯 팩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 손에는 핸드크림을 바른 뒤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76세 송밀란 어르신은 얼굴만 열심히 관리하다가 목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목까지 함께 챙기는 방법을 배우신 뒤에는 한 달 후 지인들로부터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까지 받았다고 하십니다. 팔꿈치와 발 뒤꿈치처럼 피부가 두껍고 쉽게 건조해지는 부위에는 요거트팩 대신 바세린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시는 방법을 권장해드립니다. 68세 정영순 어르신은 팔꿈치와 발 뒤꿈치가 갈라질 정도로 거칠어서 한여름에도 항상 긴팔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 발 뒤꿈치에 바세린을 펴 바르고 면양말을 신거나 팔꿈치에 바세린을 바르고 얇은 면소매를 더 씹고 주무시는 방식을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신 후부터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반팔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천연 재료이든 시중 제품이든 개인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피부가 젊은 분들보다 훨씬 민감하므로 팔 안쪽이나 귀, 뒤쪽 같은 곳에 먼저 소량을 발라 10분 정도 두고 가려움이나 붉은기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레몬즙이 들어간 팩은 결코 낮 시간에 사용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자외선과 반응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쓰셔야 한다면 해가 진 뒤, 그리고 다음날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팩과 꿀팩은 비교적 아무 때나 쓰셔도 괜찮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우리 피부는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재생되므로 미리 영양분을 공급해두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팩을 해도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큰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75세 이종민 어르신이 매일 새벽 2시에 주무시고 아침 5시에 일어나시면서 팩으로는 별 변화를 느끼지 못해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 숙면하도록 생활 리듬을 조정하시고 나서부터는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0세 박경선 어르신은 물보다
커피나 차를 즐겨 드시던 습관을 고치고 나자 피부가 훨씬 빠르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빼앗아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과 강렬한 자외선으로 피부가 더욱 메말라지기 쉬운데 이때 차갑게 보관한 오일로 쿨링팩을 해주시면 열감도 식히고 촉촉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미영 어르신은 여름에 오이팩을 하시면 얼굴이 시원해지고 난방기를 많이 쓰는 겨울에는 요거트팩과 바세린을 병행해서 건조함을 막는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심한 피부 건조로 고생하셨던 79세 윤복순 어르신은 팩과 바세린을 함께 쓰기 시작한 뒤로 겨울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첫 주에는 거칠던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고 화장품 흡수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열흘 정도 지나면 손에 닿는 피부 질감이 바뀐 것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81세 강명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시다가 어느 날 세수 중에 내 얼굴이 이렇게 달라졌나 하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십니다. 2주에서 4주가 지나면 피부의 수분도가 확실히 올라가 아침에 세수할 때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고 화장도 훨씬 잘 먹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적절한 수면과 수분 섭취, 그리고 바세린, 요거트, 꿀, 오일 등 다양한 재료의 특성을 잘 활용하신다면 꾸준한 개선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섹션에서는 구체적인 해결책과 노하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최근에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일이 한층 즐거워졌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 화장을 짙게 해야 했지만 요즘은 가볍게만 발라도 얼굴이 밝아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2달에서 3달 정도 꾸준히 관리하신 경우 눈가나 입가의 잔주름이 점차 엷어지고 전반적인 피부 탄력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76세 조영숙 어르신께서는 이런 변화를 체감하시면서 사진 촬영에도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 요거트 팩이 주름이나 거친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사용하면 더욱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77세 서정희 할머니의 사례처럼 과도하게 팩을 반복할 경우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예민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횟수를 조절했을 때는 오히려 무리 없이 개선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 무턱대고 매일 바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거트 팩을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과당의 플레인 제품을 사용하시고 첨가물이 최소화된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84세 김정순 할머니께서 처음에 딸기만 요거트로 팩을 만드셨다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는데 플레인 제품으로 바꾸자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보면 재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팩을 바르실 때도 청결한 도구나 손을 사용해야 하며 남은 팩은 냉장고에서 3일 이내로만 보관하셔야 세균 증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78세 최명희 할머니처럼 아까워서 오래 두고 쓰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주의점들을 토대로 요거트 팩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80세 안순덕 할머니께서는 팩을 3일마다 새롭게 만들어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요거트 팩은 계절별로 온도를 달리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용해 진정 효과를 높이고 겨울에는 실온에 잠시 두어 피부 자극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몸이 피곤하거나 피부가 예민해진 시기에는 잠깐 쉬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상황과 계절에 맞춰 팩을 조절하면 관리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도해 보니
오히려 제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피부가 건강해지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다른 분들과 어울리는 일도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변화가 일상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팩만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피부 고민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물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숙면이 함께 이루어져야 팩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가능하면 흡연과 음주를 줄이시면 더욱 빠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트 팩을 시작하면서 금주와 꾸준한 산책을 병행하신 분들은 훨씬 더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그분께서는 오랜 기간 꾸준히 관리한 끝에 이제 주변에서 나이를 60대 초반으로 본다고들 해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는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한 끈기 있는 노력의 결실로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 놓치고 계신 근본적인 문제들도 존재하므로 다음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요거트와 바세린이 결합된 천연팩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린 뒤로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인데 보통 3일 정도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음을 느끼실 수 있고 일주일쯤 지나면 전체적인 톤이 밝아지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름이나 기미처럼 오래된 문제가 있다면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관리해 주셔야 보다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매일 사용해도 되느냐는 질문이 많으신데 레몬즙 같은 산성 재료가 들어가면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절합니다. 또한 남성도 가능하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성분들이 평소 피부 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천연팩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하시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병원 진료 현장에서도 요거트 팩을 꾸준히 활용하신 남성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경험담을 자주 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화장품과 병행해도 되는지에 관해 궁금해하실 텐데 일반적인 스킨케어나 기초 화장품과 함께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별 피부 상태는 천차만별이므로 지나치게 자극적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신의 피부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천연팩 활용법은 분명 도움을 주지만 모든 피부 고민을 일시에 해결하는 만능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러한 방법을 쓰면서도 놓치기 쉬운 근본적인 문제와 주의할 점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각질 제거 제품이나 레티놀, AHA, BHA 등과 함께 사용하시면 오히려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별도로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분께서 어떤 요거트를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무가당 플레인 제품이 가장 적합하며 가능하다면 유기농 요거트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방 함량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그릭 요거트처럼 지나치게 걸쭉한 유형보다는 일반 요거트가 바르기에 훨씬 편리합니다.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나 가공꿀은 간혹 예상치 못한 피부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나 각자의 피부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방법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천연 성분이지만 레몬즙을 섞은 팩은 임신 중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는 팔 안쪽 등 작은 부위에 테스트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울러 아토피나 습진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신 뒤에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트 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가 예민하시다면 전문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거트 팩은 대체로 안전하나 민감성 피부에는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팩을 한 뒤 약간 따끔거리거나 서늘함이 느껴지는 것은 비교적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피부가 빠르게 붉어지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종합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팩을 하실 때 약간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만약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차가운 물로 깨끗이 씻어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후에는 피부가 안정될 때까지 몇 일간 사용을 쉬었다가 재시도 시에는 재료 농도를 낮춰서 부담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팩 직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져 있으므로 되도록 2~3시간 정도 지난 뒤에 메이크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바로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 등 최소한의 보호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절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을 특히 주의하고 겨울철에는 건조함을 막기 위해 팩 후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유의사항을 잘 지키시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팩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와 연결된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처럼 자연 재료를 활용한 천연 팩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 변화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두 번 시도하시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시고 최소 몇 주 이상은 끈기 있게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수면과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지켜주신다면 분명 피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의사로 일하며 확신하게 된 중요한 교훈은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 늘 우리 주변의 소박한 곳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고가의 시술이나 값비싼 화장품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자연적인 방법들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기 관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시도해 보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는 물론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도 함께 개선해 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작지만 실천 가능한 팁을 얻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